순서 10시 투자 전략실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유용석 PB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은희 FA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10시 투자 전략실에서 다룰 시장의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선거 핵심의 이슈는 당연히 부동산이죠. 건설주 다시 볼 때가 왔을까요? 네, 한 분 한 분 의견 보겠습니다. 먼저 유용석 PB 상승세 탄 건설주 아직도 싸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은희 FA는 부동산 정책 모멘텀이 건설주들을 상승시킨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오늘은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야권 후보 단일화 발표 속에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였지만 결과가 확정된 후에는 건설주들이 또 상당히 강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PB님?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되자마자 네. 건설주가 일제히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은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잖아요. 사실 집이 없으신 분은 없으신 대로, 그리고 있으신 분은 있으신 대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대단히 걱정이 많으신데, 따라서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부동산 공급 확대 스탠스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장 쟁점으로 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야당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 부동산 규제를 가장 신속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완화시킨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완화뿐만 아니라 한강 35층 규제 완화까지 이렇게 특히 시장 친화적인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어제 이제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자마자 시장에서는 건설주 주가 상승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6년이나 2010년 그 오세훈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 당선 공약 자체가 뉴타운 대폭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청계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 이런 건설 관련된 어떤 공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의 향수를 조금 자극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어제 그 코스피 순매수 1위부터 3위까지를 좀 살펴보시면은 모두가 건설주였습니다. GS건설을 약 한 212억 원 순매수했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을 한 186억 원, DLNC를 한 80억 정도 이렇게 대거 쓸어 담으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될 텐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뉴스라던가 아니면 심리가 반영될 때마다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건설주들이 강했고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대림건설이 현재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보고서도 전일 좀 많이 나왔는데 NH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주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강해진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선거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 모멘텀은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다. 그리고 주택 분양과 주택 매출 모두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과거와 비교가 가능한 시점은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야 할 거지만 회사별 주택 매출 회복 시점이 달라 시차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주들 하반기는 더 좋겠지만 일단은 시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선거와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이 또 이은희 FA는 얼마나 크다라고 보세요? 네,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좀 포함하여서 서울시, 강남과 강북의 그런 한강변 관리 전체를 규제 완화를 하며 균형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조금 이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플러스 이제 서울의 세 개의 경제축을 재편에 집중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4차 산업을 선도할 5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을 세 개 경제축으로 좀 재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강서와 구로,
금천을 중심으로 이제 관악구와 영등포구 등을 합쳐 첨단 산업 중심지로, 또 두 번째는 서초와 강남, 송파, 강동을 묶어서 이제 과학기술, 또 스포츠, 여가 등의 중심지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마포, 용산, 동대문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을 묶어서 문화, 교육, 금융 등의 중심지로 각각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또 강북 지역을 서북, 서남, 그리고 동북으로 묶어서 지역별 특화 사업과 철도, 도로 등의 이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기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설주 자체적으로 좀 봤을 때 여당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 규제를 바탕으로 공급 대책을 세울 것이고,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을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좀 건설주 자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올해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와 내년 3월 그 대선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공급 확대 대책은 이제 건설주 전체에 있어서 조금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 모멘텀 전체가 또 건설업 전반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외에도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모멘텀은 건설주들에게 좀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두 분 모두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정책 모멘텀은 그렇다 치고 선거와 관련된 것 외에 건설주 내에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할 만한 요소들이 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저희는 이제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건설주들이 많이 좀 올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 건설업 12개월 선행 PER이 한 뭐 7배 정도, 그리고 PBR이 한 0.8배 정도 되는데, 코스피 전체 선행 PER이 뭐 한 14배, 13배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은 건설업은 아직 저는 싸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건설 섹터 자체가 뭐 전형적으로 저 PBR 뭐 섹터이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최근에 금리 상승기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경기 민감 섹터들 가치가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대선까지 이런 선거 모멘텀이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건설업종 주가 추이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작년 연말에 저평가 그 매력이 부각이 되어가지고 좀 반등을 하다가 연초에 그 이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3월 들어서면서 LH 사태까지 터지면서 좀 건설업 전반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LH 사태가 민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LH 사태로 인해서 그런 그 점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일정이 딜레이 될 것이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민간의 어떤 부동산 청약 열기 자체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주도의 공급 부족 우려를 민간 주도로 이제 개발을 한다면은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분양 물량을 좀 보시더라도 한 2015년 정도에 52만 호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18년까지 30만 호로 이렇게 좀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19년도에 33만 호, 그리고 20년도에 36만 호 이렇게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3만 호 정도로 전년 대비 20% 정도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한 2, 3년 정도 시공을 거치기 때문에 2018년, 19년도에 그 줄어들었던 분양 물량이 이제 건설사들의 주택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왔는데, 다시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의 실적, 매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익 또한 우상향할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년 대선까지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 정책들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또한 붙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설업을 내년 대선까지도 조금씩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2월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조금 주춤해지는 듯했던 건설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졌고요. 상승세를 타게 된 건설주, 오늘 유영석 PB는 아직도 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모멘텀 외에도 건설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하나둘씩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은희 FA는 어떤 점들을 또 추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인 섹터는 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LH 사태를 계기로 이제 민간주도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43만 호의 신규 주택이 좀 공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20% 정도 상승을 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실 가장 큰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대선이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 성격이 있는 건설주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만큼 좀 좋은 이벤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주의 경우 또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사퇴 의사를 밝힌 점이 또 상승세를 직발시킨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이제 아무래도 공공주도 개발이 조금 힘을 잃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좀 앞세운 서울시장 야당 후보들의 이제 지지율이 급등한 점도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게 이제 어제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났고 또 다음 달 7일에 예정이 된 서울시장 선거가 건설주에 좀 단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를 바탕으로 테마를 형성을 하는데요. 건설주만큼 사실 지금 이 선거에 어울릴 만한 업종이 없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아무래도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금의 또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LH 여파로 아무래도 이제 3기 신도시 개발이 좀 늦어지더라도 또 기존에 보유한 토지로 이제 개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상승 기대감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또 대규모의 건설사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가 많이 된 중소형주 건설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재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들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의 먹거리를 확보한 상황이므로 또 이제 향후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이제 소형, 중형의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양 실적이 좋거나 현금성 자산 가치가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이은희 FA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NH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을 봤다시피 지금 건설주들의 비중 확대를 권고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두 분께서는 건설업종 내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공략주로 이제 종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영석 PB 공략해 볼 건설주로 뭘 찾아오셨나요? 네, 앞서서 네. 대형 건설주,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그 건설사에 납품하는 건자재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KCC 글라스이고요. KCC 글라스는 작년 초에 KCC 그룹에서 이렇게 인적 분할되어서 상장이 된 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조금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이런 건설 호황기에는 건설사 대비해서 건자재 종목들이 굉장히 더 업사이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KCC 글라스를 가져왔습니다. KCC 글라스는 국내 건설이나 자동차 유리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KCC라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범현대가 그룹이기 때문에 범현대가 건설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아니면 KCC 건설 등의 유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국내 자동차 유리 1위 사업자였던 코리아 오토글라스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 유리 시장에도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현대가답게 국내 현대 기아차 자동차 유리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 사업은 그 판유리라고 하는 유리 원판을 가공해서 건설이나 아니면 자동차 쪽으로 공급을 하는 비즈니스인데요. 유리 같은 경우, 그 KCC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공 유리의 원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판유리 그 국내 시장에서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5%를 한글라스, 그리고 그 나머지 25%를 동남아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운 운임이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라는 그 상품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이기 때문에 이 해운 운임 급등에 따라서 수입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판유리 쇼티지가 나면서 국내 그 업체인 KCC 글라스나 아니면은 한글라스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좀 정리를 하자면은 KCC 글라스는 지금 그 건설 호황기에 굉장히 이렇게 좀 실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판유리 쇼티지라는 그 호재까지 겹쳤고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저평가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긴 호흡으로 KCC 글라스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2월 중순을 기점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목표 주가와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목표가 뭐 6만 5천 원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4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신고가 5만 1,700원까지 갔었는데 그 위까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KCC 글라스 목표 주가 6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FA의 공략주 종목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네. HDC 현대산업개발 종목 가져왔는데요. 종목은 대형 건설사에서 하나 네. 고르셨네요. 네. 지난해 이제 4분기 HDC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매출액은 총 8,9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2%가량 감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기간 5% 늘어난 1,68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약 37%가량 웃돌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19년 약 6천 세대로 좀 저조했던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좀 매출로 반영이 될 시점이고요. 또 분양 또한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15,000세대 분양에 이어 올해는 최대 19,000세대까지 이제 양호한 주택 공급이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개발 사업지 3곳이죠. 이제 광운대 역세권, 또 용산철도 병원 부지, 또 이제 공릉 역세권, 이 3군데 모두 이제 자리츠를 활용한 개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인데요. 이 경우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2025년까지 좀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단순 개발 방식보다 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리츠 지분 보유를 위한 그런 임대 매출 인식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용산과 공릉 개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착공 시점이 올해 3분기가 된다고 이제 보고가 나왔고요. 또 지난 21일 같은 경우에는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 또한 확정이 되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좀 준공을 목표로 기존 부지 용도 등을 변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오는 7월까지 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또 그 외에 이제 하반기 전년도 주택 분양 증가에 따른 좀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김해 스마트시티 같은 추가적인 개발 파이프라인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연내 실적 성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좀 운용 전략으로 바꿔 나가는 점 또한 HDC 현대산업개발의 좀 미래 성장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올 하반기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서 HDC 현대산업개발을 포트에 담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또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한 24,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좀 긴 호흡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자라고 이은희 FA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설주들을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주 내에서 한 종목을 조금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10시 투자 전략실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석 PB와 이은희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